이상한 선생님 요거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서술자라는 개념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서술자 뜻이 뭐였죠?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었지? 화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서술자는 또 서술자가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시점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자, 시점은 총 종류가 4개인데, 자, 요거는 서술자가 말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시점을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상한 선생님의 시점을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자, 근데 시점을 구분하려면은 질문 딱 3개만 하면 돼.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소설 속에 나라는 게 등장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만약에 소설 속에 나가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 배웠죠. 나는 뭐죠? 몇 인칭이죠? 나는 1인칭이에요. 나라는 게 등장을 하면은 1인칭이라고 해요. 자, 근데 1인칭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하나 더 질문을 해야 돼요.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거를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거는 주인공이 나인가? 라는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주인공인가? 라고 한번 따져봤을 때 내가 나와서 계속 나에 대한 얘기를 막 해. 나는 오늘 뭐 먹었고 나 오늘 누구랑 싸웠는데 걔랑 기분이 나빴지만 어떻게 화해를 했다. 나라는 내용을 계속 주인공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1인칭 중에서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칭이면서 자기 스스로 주인공인 시점이 있고요. 자, 만약에 1인칭이기는 한데 나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박 선생님 얘기를 계속해. 박 선생님이 처음에는 일본을 막 찬양했다가 나중에는 미국을 막 찬양하네? 진짜 이상한 선생님이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 그런 식으로 내가 등장하지만 내가 주된 주인공이 아닌 경우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1인칭이기는 한데요. 남을 관찰한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불러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설 속에 나가 등장하는가? 라는 질문이 yes, 나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나가 내 이야기를 하는지 나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눠본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타입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소설 속에서 나가 등장하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나가 안 나와. 그런 경우에 영어에서 뭐라 그래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경우에 3인칭이라고 하죠. 나라는 게 아예 없으면은 그거는 3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3인칭이 등장인물들의 모든 심리, 마음이랑 생각들을 서술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전부 다 알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소설 속에서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 얘가 A라는 친구가 B에 대해서 나 쟤 나중에 죽여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다 알아. 그런데 남의 마음을 아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신만 할 수 있죠. 자, 신을 어떤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전지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요. 자, 요거를 문제지에 따라서 3인칭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전지적 작가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씁니다. 왜 너네들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서 매니저들이 나와서 자기 생각이 어땠는지 다 뭐라고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내가 그 순간에 내 생각이 어땠는지 다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게 전지적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시점. 이건 생각을 다 아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3인칭 시점 중에서 등장인물들의 심리나 생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기만 하다 보니까 생각이나 마음 같은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인칭, 자, 눈으로만 보니까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관찰자 시점 아까 위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 1인칭 관찰자도 있고 3인칭 관찰자도 있죠. 자, 근데 관찰이라는 건 뭐야? 눈으로만 보는 거죠. 관찰자 시점은 공통점이 있어. 주인공의 마음이나 생각을 서술자, 글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몰라요. 관찰만 합니다. 이게 관찰자 시점들이에요. 근데 이 관찰자가 나라는 사람으로 나오면은 1인칭 관찰자고요. 관찰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심리나 생각이 전혀 나오진 않는데 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얘기를 해. 그러면 3인칭 관찰자예요. 이런 식으로 총 시점은 4개고요. 시점을 구분하는 방식은 총 이렇게 3개의 질문만 하면 돼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소설 속에 나가 있는가? 있으면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가? 없으면은 등장인물들의 심리나 마음을 서술자가 다 아는가? 좀 이렇게 3가지 질문만 하면은 시점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여태까지 한 내용이 다 요거 배우려고 한 거예요. 얘들아, 파란색으로 내가 지금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상한 선생님의 시점 뭘까요? 자, 소설 속에 나가 등장합니까? 우리 대석이 언니를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나라는 애기가 나오죠. 나라는 애가 나왔어요. 나는 누구지? 상철이랑 싸우다가 박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소설 속에 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 자, 소설 속에 나가 등장했으니까 이건 몇 인칭 시점이야? 일단은 1인칭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인칭 시점이고요. 자, 내가 등장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주인공이었나요? 내 이야기를 주로 했나요? 아니죠. 누구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박 선생님 얘기를 더 많이 했죠. 자, 그러면은 내가 등장해서 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이야기의 주인공 박 선생님. 내가 등장을 해서 박 선생님인 주인공을 많이 관찰하는 그런 시점의 이야기였어요. 요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이 파란 색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